자, 여러분. 저도 옛날에 반일 감정에 미쳐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있던 때가 있었죠. 언제? 바로 학창 시절 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도 아주 두터운 그 선입견과 반감의 불씨가 제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짝 사람들의 심리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세뇌당한 이 두터운 이미지 프레임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고 나오는 게 실제로는 얼마나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운지를 말입니다. 특히나 전두환에 대해서는 무슨 고대 역사에나 나오는 그런 학살자, 괴물, 폭군 같은 이미지를 주입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586 정교조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80년대 얘기, 전두환 얘기가 나오면 1시간 내내 전두환 욕만 하다가 수업을 끝냈었거든요. 요즘 종종 보이는 그런 진실에 일찍 눈을 뜬 우리 1, 20대 우파 학생들과는 다르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균형 잡힌 정보를 접할 만한 루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이런 인터넷 문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 일반인들도 좀 쉽게 소프트하게 접근할 만한 그런 알기 쉬운 정보가 없었습니다. 정보가. 80년대의 그런 물가, 취업률, 경제에 관한 통계와 팩트들을 내 눈으로 보면서도 중고등학생 시절 한번 주입되어 버린 그 세뇌를 벗어나는 데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리더라는 것이죠. 반일 감정이라는 것도 이게 대한민국에서 교육 과정을 받다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 세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정교조 교사들이 틈만 나면 일본을 욕하고 일본을 증오했고, 일본을 미워한다는 거는 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패션과도 같았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겠죠. 그때 당시 정교조 교사들은 반일 감정 투철한 학생들을 칭찬을 해줬습니다. 띄워줬어요. 이 친구는 의식 있는 훌륭한 학생이라는 식으로 학교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갔습니다. 반일, 항일, 독립투쟁을 컨셉으로 제가 글짓기도 많이 참가를 했었는데 학생 대표로 가가지고 상도 얼마나 많이 받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와 이성 그리고 냉정한 논리와 현실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인민 전사들을 공장처럼 찍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와 이성, 냉정한 논리와 현실을 가르쳐야 되는 학교에서 실제로는 분노와 감정만을 주입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뇌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약 20년 이상 행해져 왔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여론의 그 기울어져 버린 운동장, 대한민국 성인 국민들의 그 심각할 정도로 기울어 버린 편중되어 버린 그 사고 편향성,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느냐? 바로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약 20년 이상 넘게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하얀 도화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학생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 훨씬 더 미숙하고 어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문인지 학생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런데 육체적인 성장 속도는 정해져 있기 마련이죠. 때문에 중고딩 때 소위 글자 좀 읽어본다는 우리 친구들은 눈뜨는 분야가 바로 정신연령이라는 분야입니다. 내가 논리와 이성만큼은, 토론만큼은, 정신연령만큼은 이미 어지간한 어른들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자격지심, 발버둥 치고 싶어하는 심리 말입니다. 물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귀여워 보이기는 해도 걔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인간의 개척정신 그리고 도전정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다큐멘터리 속에 등장하는 그런 새끼 사자가 이제 어중간하게 성장하면 무리에서 쫓겨나고 스스로 독립할 준비를 해야만 하듯이 모든 성장과 도전의 첫걸음만은 물론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 학창시절은 정말로 어리고 연약한 시기입니다. 사상의 오염이 정말로 쉽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주체적인 척을 하지만, 강한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 있어 보이고 싶어하고 멋있어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상과 이념을 패션처럼 걸쳐 입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깨어있다는 걸 남들에게 패션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나 자신과 자아를 남들에게 포장해가지고 잘 보여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뜨겁고 순수한 가치관이라는 것이 한번 오염이 되어버리면 그거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자랑스러운 민주투사다, 나는 자랑스러운 반일투사다, 이런 정신적 뽕을 맞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지 인생의 주인공, 자기 사상과 영혼의 주인이 바로 본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체스와 장기를 두는 사람은 따로 있고 자기는 그 장기판 위에서 말로 농락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헌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1, 20대뿐만 아니라 3, 40대가 더 강한 좌성향을 보여주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죠. 바로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 바로 1, 20대 여러분들의 손에서 이제는 제발 좀 끝을 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6년 동안 한 번 주입받았던 그 고정관념을 사실 스스로 깬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평생이 걸려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중고등학교 6년 시절 한번 집중적으로 주입받았던 이 고정관념 세뇌는 깨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몇 년이라도 걸려가지고 스스로 벗어나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오히려 특이 케이스, 소수 케이스인 겁니다. 그마저도 본인들이 스스로가 계속해서 관련된 사실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이거 뭐야? 이거 일제시대 때 통계자료가 이거 왜 이래? 진짜? 아니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었던 게 틀렸단 말이야? 저 정치인이 악마가 아니었다고? 이런 식으로 그나마 진실을 깨닫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꾸준한 팩트에 꾸준히 몇 년 내내 노출된 사람들만이 진실의 세계를 향해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런 고상한 분야들에 대한 관심을 꺼버린 대다수의 국민들은 선거철에 잠깐 후보군이 누구만 있나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현실을 잊어버리는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한번 그 학창시절에 오염되어 버린 사상으로부터 두 번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좌파도 사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놓고 보자면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놓고 보자면 더없이 온화하고 못한 구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일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단어, 주문 영창 한마디만 들어버리면 대한민국 사람들 상당수는 발작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의 특정 세대들에게 조건 반사적인 세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상이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젊은 세대에게는 지성의 높고 낮음을 떠나가지고 단순하고 순수하고 강렬한 그 어떤 에너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수한 감성을 이용해 먹으려는 늙은 여우들, 못된 어른들이 이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죠. 이 세대에 속해 있으면서도 주체적인 판단력을 잘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재벌이 아닌데도 기업의 법인세와 상속세를 대신 걱정해주고 내가 서민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는 능히 이런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 시민분들은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인류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능히 이분들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민초 집단이었던 산업화 세대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야말로 산업화 세대 2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정신과 유산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좋은 교육까지 받았고 그 어른들의 희생 덕에 우리는 그래서 그들보다도 어쩌면 더 한 걸음 더 진화한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사상적으로 강력한 그런 이데올로기의 철학, 이제 꽉 짜여져 있는 그런 건전한 사고의 그거 뼈대를 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때 그 시절 산업화 시절에 그 위대했던 어른들과 지금 우리 세대가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것은 이제는 그때와는 다르게 우리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점입니다. 위대했던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그들이 바로 이 사회의 주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 전락해 버렸죠. 우리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것 말입니다. 소름이 끼치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거짓을 주입하든 날조를 하든 최대한 많은 군중들을 선동하는 놈이 결국은 승리자가 됩니다. 입법, 행정, 사법, 언론, 문화, 예술, 방송 이 세상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 요소요소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계속해서 대중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 진실에 눈뜨는 사람들의 비율에는 한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균형의 추는 점점 더 한쪽으로 저쪽으로 쏠려 흐르게 되겠죠. 옳은 방향으로 번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원하면 벼랑 끝과 불구덩이 속으로도 얼마든지 돌진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게 바로 현대 민주주의와 투표 시스템의 맹점입니다. 치명적인 맹점이에요. 민주주의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독재가 옳다는 거 물론 아닙니다. 이런 트집자 피기 좋은 소리를 제가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좀 스스로 생각이라는 걸 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물의 본질, 단순하게 혹은 진리처럼 믿어왔던 어떤 그 당연한 사실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의구심을 품어보는 것이야말로, 사고의 폭이 유연하게 넓어지는 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살아있는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줄을 모른다면 더 이상 그게 가축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황금 연휴 잘 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